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08년도 우리가 이제 1회, 이제 그 전기기사,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고요? 뭘 버릴지 한번 결정해 볼게요. 자, 81번. 66kV 송전선로에 그 송전선과 수목과 이격거리예요. 자, 81번은 가공전선과 수목과의 접근 교차 시 뭐가 된다? 이격 거리가 되겠습니다. 예. 자, 기본적으로 식물 내지 수목이 돼요. 예. 수목과 저고압 가공전선이 접근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양 전선의 최소 이격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상시 부는 바람에요. 특정한 게 없어요. 이 상시 부는 바람에요. 접촉되지만 않으면 돼요. 네. 자, 이번에는 25kV 이하의 다중접지가 되고요. 다중접지된 가공전선과 식물 수목과의 이격거리인데요. 기본적으로는 1.5m 이상을 이격시켜 주는데요. 다만 조건 자체가 전선이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일 때는 상시 부는 바람에 접촉되지만 않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압이 이제 60kV가 됩니다. 자, 60kV 이하의 가공전선과 식물 수목과의 이격거리인데요. 기본적으로요, 2m 이상을 이격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0kV를 저희가 이제 초과하는 경우에요, 이럴 때에는 단수 적용해서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 2에다가요, 얘가 기준이니까 단수에다가 어떻게 한다? 0.12m 잡는 건데, 우리가 이제 단수 어떻게 했죠? 초과하는 전압을 기준으로 뺀 다음에 10으로 나눠주죠. 그래서 초과하는 게 지금 66이잖아요. 66을 기준으로 뺀 다음에 10으로 나눠주면 요거 어차피 0.6단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단이 된다? 1단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단수는 무조건 우리가 뭘 한다? 절상, 소수점 이하를 올리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단이 돼갖고요, 기본 2에다가 플러스 1 곱하기 0.12니까 2.12m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반드시 잡아주셔야 될 내용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2번.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할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에 이제 뭘 물어본다? 보안공사를 물어봤네요. 자, 요 이제 특고압 가공전선과 이제 가공 약전류전선의 공용 설치가 되는데, 예전에는 이걸 공가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공용 설치다. 그래서 82번인데 가공전선과 약전선의 공용 설치다. 우리는 이제 기술 기준은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통신선을 이제 약전선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기준 안에서 부르는 통신선은 전력 보안 통신선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의도는 뭐냐면, 요런 하나의 동일한 지지물에다가요, 가공전선과 약전선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같이 설치한 거, 요런 이제 경우를 말하죠. 자, 요거는 첫 번째가 35kV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자, 요때는 목주의 시설이 가능하고요. 요때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랍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는 50스퀘어가 정답이에요. 55였다가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이제 다 정리를 해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가 약이에요. 자, 저압 가공전선과 약전선 간의 상호 최소 이격거리는 기본적으로
0.75m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고압 가공전선과 약전선이죠. 요때는 1.5m. 자, 이번에는 끝까지 35kV 이하일 때는 약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2m가 되고요. 케이블일 때만 0.5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보안공사 물어본 거죠. 몇 종 특고와 보안공사다? 2종 특고와 보안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얘네들도 케이블이 있는데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안 해드리는 거예요. 나온 것만 해야지. 자, 83번 볼게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이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화 중의 종별인데요. 요건 제가 세세히 다 쪼개진 않지만요. 우리가 이제 이 전선로를 설계할 때 고려되는 이제 풍압화 중의 종류인데요. 종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제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불병 기억하셔. 예. 그래서 얘는 갑종, 그 다음에 얘는 을종, 그 다음에 얘는 병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종, 병종은 이게 요거는 하나 이제 기억합시다. 갑종에 몇 프로 적용한다? 50% 적용한다라는 거. 그쵸? 을종이랑 병종은 갑종에 50% 적용하는 거였죠. 요건 빙설해야 중이고요. 요건 특정 조건이 있었어야죠. 그래서 가불병으로 알맞게 되어 있는 거 83번은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4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1차가 22,000이고요. 2차가 6,600V인 권선으로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의 특고압 측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자,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죠. 보통 이변이 없는 항상 우리 이제 그 지선과 더불어서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동안 무수히 많이 풀었잖아요. 자, 84번이죠. 또 나왔다 이거죠.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분간 가한다? 10분간. 어디에? 권선과 대지간인데요. 자, 이거 외우실 때 비, 그 다음에 접,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직이 되겠습니다. 비는 뭐가 된다?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중성점 접지식, 그 다음에 얘는 중성점 다중접지식, 얘는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하죠. 자, 중성점 비접지일 때는요, 측정코자 하는 그들이 7kV 이하가 되면 측정코자 하는 그들의 전압에 연속해서 몇 분간 1.5배에서 10분간 인가하는 거예요. 이에 견디는지 못 견디는지를 보는 거죠. 다만 이렇게 계산하는 값이요, 최저 전압인 500V보다 작은 값이 선택이 된다면 시험 전압은 500V로 하라 이런 얘기고요. 자, 7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정코자 하는 그들의 전압의 몇 배? 1.25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저 전압이 얼마가 된다? 1500V가 되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자, 중성점 접지는요, 그들의 전압의 몇 배? 1.1배. 최저 전압이 75,000V가 되겠습니다. 자, 다중접지인데요, 그들의 전압의 몇 배? 0.92배가 되겠습니다. 뭐 없어요. 자, 직접 접지죠. 170kV 이하가 되면 그들의 전압의 0.72배.
뭐 없고요. 170kV를 초과하면 그들의 전압의 0.64배가 되겠습니다. 뭐 없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요, 특정 비접지라고 되어 있구나. 네. 자, 비접지고요. 네. 전압 이제 특고 합측을 물어봤죠. 2차 측이 이미 6600이기 때문에 고압입니다. 그래서 지금 7kV를 초과하죠. 1차 측이 22000이잖아. 그러니까 22000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1.25배를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게 계산하기로 두드리면 27500V 2번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8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85번 345,000V 가공 송전선로를 평지에 건설할 경우 지표상 높이죠. 네. 자, 요거는 이제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되겠습니다.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다. 표로 정리해 드릴 건데요. 꼭 정리돼야 되는 내용들이죠. 자, 85번이죠.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된다. 자, 조건이죠, 조건. 네. 자, 저고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 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자, 기본적으로 조건을 봤을 때 뭘 횡단한다? 도로를 횡단합니다. 두 번째가 철도를 횡단하는 건데요. 세 번째가 이제 횡단보도고요. 그 다음에 기타. 위에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죠. 자, 어떤 시기든 가공전선이 그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무조건 6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도를 횡단해도요, 무조건 6.5m예요. 예. 얘는 뭐 이제 레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자, 횡단보도의 횡단인데, 기본적으로 3.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다만 전선이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다 라고 주어지면 3m가 되겠고요. 뭐 없어요. 예. 자, 기타인데요. 기타의 경우는 지표상 5m 이상 높이입니다. 저고압일 경우. 다만 전선이 어떤 교통의 지장의 우려가 없으면서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 라고 주어지면 4m가 돼요. 자, 이제 특고압 시가지 외로 봅시다. 기본적으로요, 35kV 이하에 해당한다면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요,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 6m예요. 다만 위치가 어디 산지에 준한다면 5m가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160kV를 초과하면 기본 5 아니면 6이 돼요. 산지면 5고요. 나머지 구간이면 6이야. 개정 전에는요, 이 6을 평지라고 불렀는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여긴 지금 평지라고 돼 있지만, 개정이 되면서 그 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산지가 아니면 다 6이다, 이제 이런 얘기지. 여기에다 단수 잡고, 0.12m 잡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최소 높이는 10m 이상 높이인데, 다만 전선이 절연전선일 때만 8m가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기본 10이에요. 요건 8의 예시가 없어. 단수 잡아서 들어가시면 돼. 자, 그러면 이 문제는 345,000V고요. 평지에 건설하는 거예요. 뭐 도로횡단, 철도횡단 요딴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어디에 해당한다? 기타에 해당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그러면 문제 자체에서 이제 이 특고합 시가지 외가 되죠. 시가지란 언급 없잖아. 그리고 여기에 준하죠. 그쵸? 그리고 평지라고 했으니까 이제 산지면은 우리가 이제 이 5인데 평지라고 했으니까 이제 6이죠. 산지가 아닌 나머지 6이니까. 그래서 기본 6에다가요. 기본 6에다가 단수 곱하기 이제 0.12를 잡아줘야 되는데 단수를 계산해야죠. 단수는 초과하는 전압을 기준으로 빼준 다음에 10으로 나눠주면 돼. 그쵸? 요게 18.5 정도 나오지 않나요? 네, 잠시만. 예, 그렇네요. 그래서 요게 비록 계산은 18.5지만 19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단수는 무조건 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6에다가 19 곱하기 0.12 하셔갖고 8.28m가 나와요. 유명한 숫자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85번은 3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번 세모 쳐주시고요. 뭐 별도로 설명은 안 하고요. 답만 좀 말씀드릴게요. 관등회로와 관련된 얘기인데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이 관등회로는요. 동작전류가 50mA 이하면 접지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버리자.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87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사용하는 지선과 관련된 사항 중 다음 중 뭐가 된다? 옳지 않은 거죠. 예, 또 나왔죠, 뭐. 어쨌든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예, 이 테마는 절대 그 절연 내력과 빠지지 않는 테마다. 87번. 네, 지선의 시설 기준이 됩니다. 지선의 시설 기준. 예, 또 나왔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지선은요, 지지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해서 이제 강도를 분담하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가 안전율인데요.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요.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4.3mm예요. 세 번째가요. 소선수는 몇 가닥? 3가닥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소선의 지름은 2.6mm입니다. 네 번째가요. 다섯 번째가 이 지선이 도로를 횡단하면요. 얼마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줘요. 다만 그들이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다면 4.5m가 되겠죠. 여기서 아무튼 다 걸리게 됩니다.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 예, 이거 맞아요. 근데 뒷말이 잘못됐어. 보면은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3.3mm 아니고요. 4.3mm 되죠. 이렇게 1번 나가리네요. 네. 나머지 문제는 다 맞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지선의 이제 소선수는 몇 가닥? 3가닥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소선의 지름은 2.6 맞아요. 그 다음에 철탑은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어떻게 한다? 분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88번 저압 전선로 중에 그 절연의 부분은 전선과 대지 간의 그 심선 상호에 관련된 그 절연 저항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얼마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되는가. 자, 88번이죠. 예, 누설 전류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이 전선은 이러한 도체가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다? 절연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절연물의 저항을 절연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정상 상태라면요, 이 저항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요, 이 전류라는 건 도체 쪽으로만 흐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체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흐르는 이러한 전류를 우리는 누설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설전류는 정해져 있어. 최대 공급 전류죠. 여기서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 여러분들이 맨날 계산하는 전격 전류가 됩니다. 여기에 몇 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 2000분의 1 이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뭐냐면 요게 이제 절연 저항에 관련된 내용이 개정이 돼 갖고요, 한 번은 제가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좀 정리해 볼게요. 절연 저항에 이제 표가 되는데요, 요게 이제 요번에 이제 그 2021년도 1회 이제 기사실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자 보면, 자 전압이 되고요, 전압이 되고 DC 시험 전압이 되고, 그 다음에 절연 저항이 되겠습니다. 자, 요건 메가옴을 기준으로 하고요, 요거는 볼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SELV나 그 다음에 PELV에 해당한다면 1차와 2차가 절연이 되어 있는 회로로서 이제 이 특별저압 교류 50V 이하, 그 다음에 직류 120V 이하에 해당한다면 이때의 이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이 DC 시험 전압 매거의 전압을 얘기하고요, 250V짜리 매거를 이용해서 절연 저항은 0.5메가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FELV, 이건 솔직히 안 보셔도 돼. 그 다음에 500V 이하의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요건 절연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500V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있어요. 그래서 FELV 회로 또는 500V 이하의 것은 500V짜리 매거를 이용해서 얼마? 1메가옴 이상 나와야 되고요, 500V 초과하는 거 1000V짜리 이용해서 1메가옴 이상 나와야 돼요. 요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부분을 메꾸는 문제가 나왔고요, 실기에서. 그리고 요거는 필기에서 이제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꼭 정리가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네. 안전관리자로서요,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네, 이렇게 좀 정리합시다. 그래서 88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9번.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할 경우 그 지지물로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경관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좀 다 지워볼게요. 요 89번이랑 92번을 좀 같이 연계하겠습니다. 자, 89번이죠. 예, 경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이제 경관은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떨어진 제한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거리. 자, 첫 번째가 무슨 경관? 표준 경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경관? 시가지 경관이 있다. 그럼 얘는 어디를 말한다? 시가지 외를 말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지물로요, 목주 또는 A종 지지물을 선택하는 경우나 B종 지지물을 선택하는 경우와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선택하였을 때 이때의 경관이 다르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여기서 A종과 B종이라고 하는데, 이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상황에 따라서 A종과 B종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성재의 차이인데요. 어쨌든 A종, B종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목주나 A종의 경우 이때의 표준 경관은 150m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가지로 들어오면서 목주는 안 된다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A종일 때는 요걸 2로 나눠보면 얼마가 되냐면 요걸 75m가 되겠습니다. 자, B종은 250m 이하가 되고요.
자, 여기 나눴으니까 심심하니까 다시 한번 곱해서 150을 만들어 주자고요. 자, 철탑은 600m가 되겠습니다. 자, C가지인데 요걸 더해갖고 내리자. 그래서 400m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건이 있죠. 간격이 철탑의 경우 C가지를 말하고요. 4m 미만 시 이때는 뭐가 된다? 250m 이하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 철탑의 이제 각 상의 암의 상하 간격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저희가 애자를 주렁주렁 달아서 요렇게 지금 가선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 그래서 요렇게 저희가 경관을 표로서 정리할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C가지에서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지지물을 물어봤어요. 바로 뭐가 된다? 목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9번은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2번으로 바로 넘어가죠. 고압 가공전선로에 그 지지물의 경관의 제한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A종 철줄을 사용할 경우에 경관은 150m다. 맞아요. 우리는 C가지다, C가지 외다라는 언급이 없으면 바로 표준경관 C가지 외를 말하고요. 2번 철탑을 사용할 경우 최대 경관은 600m. 맞죠? C가지라는 언급 없잖아. 자, 그 다음에 3번 경관이 100m를 넘을 경우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을 쓰라고 하는데 고압의 경우요. 전선의 굵기는 최소 굵기는 5입니다. 4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도 맞는 얘기에 제가 이제 장경관은 설명 안 드렸는데 5mm의 전선을 22스퀘어로 이제 교체하면 요 둘에 대해서는 경관 증가가 가능해요. 요 놈은 300, 요 놈은 500까지 경관 증가가 가능한데 버려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라서 이제 92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만약에 좀 이렇게 나왔으면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생각할 문제가 있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89번, 92번 해설했고요. 자, 90번 갑시다. 예,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에 이 교류 220V의 배선을 애자공사에 의해서 시설할 경우 노면상의 높이죠. 네. 자, 지워보자. 터널 안 전선로가 되겠고요. 자, 90번이죠? 자, 이건 좀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는 터널 안전선로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 말이 없는 터널 안은 뭐예요? 열차나 자동차의 전용 터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터널 안전선로는 요걸 기억하시면 돼. 마이너스 0.1에 마이너스 1을 좀 기억하면서 들어갑시다. 자, 이건 저압이랑 고압의 전선의 굵기랑 높이를 물어봐요. 그러면 첫 번째가 저압일 때는 최소 전선의 굵기를 얼마를 잡냐면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주고요. 두 번째가요. 높이는 2.5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일 때는 굵기가 4mm가 됩니다. 4mm. 그 다음에 높이가 3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마이너스 이 0.1 1난 이유가 요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0.1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고요.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건 그냥 2.5만 찍 기억해요. 요거. 네. 그래서 정답은 이게 2번입니다. 높이를 물어보는 건데 딱 한 번 이제 그 굵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버리고 그냥 2.5. 예. 자, 91번인데 희한하게 이 관등회로 관련된 문제가 이제 두 개가 나온 건데 좀 이게 좀 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세모 치는 건데 답이 잘못됐어요. 4번.
이 전선은 조영제의 이 옆면 또는 이제 아랫면이 돼야 돼. 이 거지 같은 문제 이거. 버려. 자, 그 다음에 이제 92번 했고요. 자, 93번. 예. 발열선을 도로나 주차장에 그 조형물에 고정시켜 시설한데요.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어쨌든 뭐 이제 대지전압인데 쉬운 문제죠. 우리 항상 기술 기준에서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지없이 얼마다 300이 정답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도로의 전열이나 전기 온상 설비라고 그래. 그래서 도로의 전열이라는 건 이제 도로나 이제 주차장이나 도로 같은 데다가 이제 히터선을 깔아갖고요. 겨울철에 이제 집중 결빙 지역이죠. 이런 데에는 저희가 히터선을 깔아갖고 얼지 못하게 하는 거죠. 눈이 와더라도 자꾸 사고 나니까. 그래서 요때 사용하는 거나 전기 온상 설비, 식물 재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열선의 온도 물어보면 기술 기준에서 이 발열선의 온도 물어보면 80도가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밑에 뭐 특이한 게 뭐 120도인데 나온 적이 없으니까 80도만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93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4번. 내부 고장이 생기는 경우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해야 되는 조상 설비의 이제 조상기의 뱅크 용량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 좀 제가 지워볼게요. 조상 설비의 보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몇 번이냐면 94번이죠. 무효전력을 저희가 조정하죠. 상황에 따라서. 첫 번째가 전력용 콘덴서나 블로리액터는 조건이 같습니다. 이들의 용량이 500kVA 넘고요. 15,000kVA 미만이라면 이들은 내부 고장이 발생한 경우나 과전류가 발생하였을 때 이들을 보호하는 보호 대책을 요구합니다. 다만 이들의 용량이 이제 15,000kVA 이상이 되는 순간 기본적으로 이들은 내부 고장과 또는 과전류 여기에다가 과전압까지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가 동기조상기가 돼요. 이 동기조상기는 그 용량이 15,000kVA 이상부터는 내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동기조상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을 갖춰줘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바로 이거죠, 이거. 조상기로서 내부 고장에 대해서 그 보호를 해야 되는 범위 15,000이 되겠고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95번이 되겠습니다. 스러스트 베어링 온도가 현저히 상승할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하는 수차 발전기의 용량인데요. 좀 여기다 해볼게요. 자, 95번이 되겠고요. 발전기 등의 보호 장치가 됩니다. 이건 좀 제가 좀 수그룹으로 좀 어떤 특정 키워드로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과전류에 대해서예요. 원래 과전압까지 있는 건데 나온 적이 없어. 모든 발전기는 그 용량에 관계없이요, 과전류나 과전압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상발전기를 보더라도요, OCR이나 OVR이 필수적으로 달려있는 이유도 있죠. 자, 두 번째가 풍차라고만 나오면 무조건 100kVA 이상만 기억하시면 돼. 얘 압력을 조절하는 그 조절장치에 이상이 생긴 건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제 자체에서 그냥 숫자만 언급된다면 500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압력을 조절하는 그 조절장치의 유압이 현저히 저하했다, 뭐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베어링의 온도가 상승한대요. 요렇게 나오면 무조건 2000입니다. 요게 지금 이 문제고요. 수차의 경우 스트러스트 베어링 온도가 현저히 상승될 우려가 있다면 2000kVA 이상부터는 이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내부 고장에 대해서나, 그 다음에 베어링이 마모된대요. 요런 얘기가 나오면 많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요. 베어링 온도가 상승되며 베어링이 마모될 우려가 있대요. 그러면 얘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이 기준은 조건이 달라요. 요거는 수력을 그러니까 수차를 얘기하고, 요건 터빈을 기준으로 한 거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 정도로만 정리하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건 뭐 실기에 나온 적도 없고요. 자, 어쨌든 지금은 베어링 온도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얼마가 된다? 20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 4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8년도 이제 이 전기기사 1회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결정해 볼게요. 자, 우리 81번에 이 가공전선과 식물 수목과의 기억거리 해야죠. 정리해드린 거 꼭 기억하시고, 82번 가공전선과 약전선의 공용 설치 해야 합니다. 자, 83번 풍압하중 역시 정리가 필요하고요. 84번 절연 내력 뭐 말할 것도 없이 꼭 해야 되고, 85번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해야죠. 자, 86번 버려. 자, 그 다음 87번 지선에 대한 거 역시 빠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88번 누설 전류에 대한 얘기인데요. 절연저항 표도 꼭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89번, 92번 경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정리해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90번 터널안 전설로인데 사람이 상시 통행하냐 그냥 일반 터널이냐 역시 정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따로따로인데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거 그냥 2.5만 기억합시다. 다 못 먹어. 자, 91번도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93번 우리는 이제 항상 대지전압 나오면요 무조건 300V 이하인데 혹여 문제에서 발열선의 온도다 이런 얘기 나오면요 여러분들 무조건 어떻게 하자? 바로 이제 이 80도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94번 조상설비 보호장치 역시 꼭 기억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라스트 95번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한 거 있죠?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8년도 이제 1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